정 기자님. 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네. 조국 교수를 임명하자마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게 김수남 네.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아, 네, 그랬죠. 네,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예, 그 시기가 묘해요. 임명하고 네. 그 직후였었죠. 네, 임명하고 이제 사실상 바로 했다고 봐야죠. 근데 뭐 표면적으로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끝났고. 예, 그리고 네. 임명권자를 수사하고 구속해야 되는 고충은 있었지만 마무리했다 그래도. 뭐 마무리도 했고, 그리고 또 새 정부가 또 출범을 한다, 뭐 그런 식의 표면적인 이유는 좀 얘기를 했는데, 뭔가 조금 의심이 드는 거죠. 그 조국 교수가 딱 들어오고 이제 검찰을 개혁해야겠다, 그런 민심의 여론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예. 또 그리고 뭐 우병우에 대한 좀 마지막 검찰의 좀 석연찮은 그런 수사 과정,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속영장 토탈해 청구. 봤을 때, 예. 네. 그런 걸 좀 종합을 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조국 교수가 들어오고 나서 김수남 총장이 좀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려와 기대 반반 있다고 좀 이제 자막이 떴는데 저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영혼 없는 자막입니다. 네. 예.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 대놓고는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 좀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검찰도 세대 분리가 좀 돼 있지 않을까요? 상층부는 좀 불편해하고 네. 오히려 그 부장검사 아래 수사검사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병우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안 된다. 네. 개인 비리까지 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수사검사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검찰 안에서도 이제 훌륭한 검사들이 예. 많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 하나만을 좌우하는 그런 자리도 아닌데다가 네, 또 검찰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일단 법무부 장관이 아직 미정인 상태니까 민정수석이 조국 교수가 됐지만 일단 법무부 장관까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지도 아마 관심사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재하 변호사님, 예. 결국 검찰 개혁은요 민정수석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적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후속 인선이 단행이 돼야 되는데 법무장관이 누가 갈 것이냐, 예. 또 검찰총장 누가 갈 것이냐, 그리고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예. 특검 멤버 중에 한 분 정도가 검찰총장에 가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진 사의 하는 것은 길을 터주겠다. 저항이 아니고 길을 터주겠다는. 저항하는 척 길을 터준 건가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검찰의 정치화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우병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본인도 당당하지 못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예. 있거든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고, 민정수석은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판단을 해서 대통령에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결단하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그렇죠. 할 거거든요. 원래 수석이 비서실 아래 참모 역할들이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의지에 맞는 그런 인선이 될 거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정치인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예.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이 이렇게 되는 형태로 임명이 됐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꼭 그런 루틴대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외부에서 임명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뭘 알고 있는 듯한 눈초인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네. 구체적으로. 변호사님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은 검찰 조직의 최고 탑은 검찰총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총장은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조직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검찰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전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기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상당히 개혁적이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좀 내부적 알면서도 개혁적인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훨씬 더 검찰 개혁에 훨씬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임명되고 나서요 기자들의 일문일답
검찰 지휘 수사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답변했어요. 네, 직접 봤습니다. 봤어요? TV로 봤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춘추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민정수석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죠. 예. 민정수석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를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것 자체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다. 그렇죠. 비리나 이런 있을 것 같은 것을 미리 솎아내면 오히려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95%의 검사들이 사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몇 프로의 수뇌부에서 정치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오명을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으면 신설되어지면 검찰이 법에 따라서 수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도 살고 비리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도 좀 장기적으로 안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개혁이 검찰이 살 길이라는 거 스스로 알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는 종양을 제거해내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 궁금한 게, 네. 자, 박주민 의원이 네. 우병우 특검법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과 관련된 정강, 네. 처가집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자 그때부터 그게 8월 13일, 1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6년 네. 그때부터 10월 26일 네.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는 그 약 한 2달 10일 동안 자그마치 1000통의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네, 수뇌부가? 네.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나요? 다 해야죠, 사실은. 그건 오비일학일 수가 없고요. 예.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의 수사 의뢰를 하자 하고 또 곧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예.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를 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이루어지죠. 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냥 안부 전화가 아니라는 것은 일반인도 알 거거든요. 그런 게 일정한 검찰 수사 지휘에 대해서 관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어떤 수사에 형태든 지금은 현재 특별수사팀들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하는 신용만 한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죄가 있다고 단언하지 못하지만은 혐의가 있을 상당성이 있는 거예요. 개연성이 있기 그런데 때문에. 이미 불구속 기소해버렸잖아요.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확정 재판과 달리 기소했다고 다시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른바 일사부재료의 원칙은 판결에만 미치는 거, 확정 판결에만 미치는 거지. 수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꽤 희망적 섞인 얘기를 하시네. 문제는 그 초동 수사를 허지부지해서 증거가 얼마나 남아있는가가 관건이겠죠. 교수님. 특검의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면, 특검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2월 말이었나요? 날짜도 이제, 그렇죠. 2월 말이었었죠. 2월 말에 특검 기간 70일이 종료가 되면서 특수본 2기로 넘기면서 그때 박용수 특검이 뭐라 그러냐면 재청구하면 100% 단언적으로 그렇죠. 얘기했어요. 예. 100%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조사한다. 국민들의 감정법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는 이재명 선수가 답을 주셨어요. 이거는 그 문제는 증거가 과연 얼마만큼 남아있느냐의 문제지. 그때도 이미 특검이 많이 증거를 넘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증거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증거가 추가로 되면 얼마든지 다시 영장 청구가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잠깐 하나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우리나라 검찰 개혁의 핵심을 공수처 신설로 자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좀 반대 의견이거든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제 공수처 신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 역시 검찰의 또 다른 형태를 하나 또 만든다는 것 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 특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이나 공수처 이 모든 게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하고 있기 어쩔 때문에. 수 없이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유사한 기관들 와 생길수록 검찰은 더욱더 검찰의 기능을 잃어가고 검찰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예. 검찰이 지네들이 자기를 제대로 쓰기만 하면은 특검이 왜 필요하고 공수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원론적인 막 부분은 말씀하신 이 교수님이 우리 공감을 하는데 PD가 너무 이상적인 공감을 분석 하는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검찰이 제자리 잡기 위해는 시간이 거의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대에 우리 국민들은 권력형 비리를 임기 초반에는 계속 못 하잖아요. 임기 후반에 가서나 이른바 하이에나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죽은 권력에게만 대들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말하자면 충성하는 이런 수사기관은 당분간은 수사권, 검찰,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질 그렇죠. 것이고, 예. 안착하려면 시간이 소요되지는데, 그 전까지 권력형 비리를 놔둘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거다. 자, 정 기자님. 네. 검찰 내부에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게 사실은 검찰 개혁에 불을 붙인 핵심이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소통하고 있었던 김순환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으면서 일정 정도 자신과 관련된 혹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을 덮으려고 했던 시도가 네. 있을 수 있겠다. 네. 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아주 합당한 의혹 의혹이죠.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보나요?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그 우병우 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문정 검사가 내부 인터넷망에 글을 올려가지고, 어허. 네, 이거는 정말 뭐 큰 문제고, 뭐 김순환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뭐 수뇌부도 뭐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소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은 달리 조금 더 격하게 얘기하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특검이 이제 해체되기 직전에 이제 검찰로 수사 기록이 넘어가던 그 순간에 우병우와 관련해서 뭐 김순환 검찰총장이나 뭐 이영렬 뭐 서울지검장이나 이렇게 뭐 통화를 했던 정황까지 이제 공개를 예. 딱 하면서 뭔가 발을 딱 묶어놨는데 뭐 여지없이 이렇게 뭐 아까 이재하 변호사님이 뭐 산 권력에는 뭐 수구리다가 이제 죽은 권력에 달려드는 거 하이에나 같은 좀 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저렇게 네, 이렇게 그 크게 감싸 안고 이게 뭐 의혹도 덮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거기에 유착 가능성도 좀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네. 아무래도 뭐 국민들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한 거고요. 뭐 거기서 더 추가할 얘기는 없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 네.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특검에서 일단 뭐 통화 정황까지 공개를 했고 예. 그리고 너무 수사 방향이 좀 이상했잖아요. 우병우 개인 비리도 수사하지 않았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제가 좀 보완을 하면 수사 대상이 수사는 누구- 예. 함부로 수사를 할 수는 없고요. 예, 증거가 나왔을 때. 수사의 단서가 나와야 아하. 수사를 하거든요. 수사의 단서도 없는데 수사를 하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근데 천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유력한 수사의 단서입니다.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재량이 0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해서 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다 소명을 충분하게 들어보니까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불구속으로 불기소를 하는 거죠. 예. 그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이제 국민들도 이제 전문가가 다 됐어요. 예. 이거는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수사를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 될까요? 김수남. 그다음에 이영렬. 안태근 국장, 검찰국장. 안태근 검찰국장. 국장. 예. 뭐 이영렬 검사. 그다음에 일기 수사본부장 윤곽근 본부장. 윤곽근 법무장은 더군다나 윤곽근 법무장이 팀장으로 임명되는 그 과정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죠. 예, 당사자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병우의 수사를 우병우가 지명하는 팀장이 수사를 하게끔 만든 것이 이게 사실은 국민적 의혹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병우 자신이 자신의 수사를 한 그렇죠. 것이다.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의 수사라는 걸 한 거죠. 아하.
말씀이 이렇게 과격하시니까 입각은 못할 것 같아요. 과격하지. 예,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비주얼로 봐서는 입각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으로 봐서는 좀 아직 전화 불안하고. 없습니다. 아직 전화 없어요? 전화가 없습니까? 교수님, 국민들이 정말 이건 이제 국민 감정법을 많이 건든 거라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윤곽금 잠깐 얘기했는데 수사의 초동 단계인 통화 내역 확보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사의 초동 단계인데 그럼요. 그것도 전혀 하지 않았고 알고 보니 연수원 동기동창 19기 이런 등등을 보면 다시 그 우병우와 관련된 부분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도 있는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럼요, 들여다봐야 돼요. 예. 이건 왜 향후에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과 정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병우 사건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청와대 주인도 바뀌었으니 이제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가지 민정수석의 그 자료들, 관련 자료도 있을 근거들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 삭제하더라도 복구는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그 군사상 그 비밀이 있는 장소에 압수수색 제한하는 것, 이거 없애겠다는 것도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임의 협조로 해서 그 우병우와 관련된 범죄에 관련된 그 문건들이 나오면 다 협력하겠죠. 그리고 현재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자료가 군사상 기밀이라고 전임 정권에서 얘기했지만 현재 들어온 정권이 들여다보니 군사상 기밀이 아니라 이건 개인 비리에 관한 거다. 군사상 이렇게 비밀이 있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죠.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는 아니니까 더군다나 그 민정수석의 범죄와 관련해서 국한에서 들여다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의 침해는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협력을 해주면 특검이 만들어지고 협력해지면 지금이라도 저는 특검이나 검찰이 특수본이 밝히지 못했던 여죄 부분은 상당히 밝힐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와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신이 검찰총장에 전화해서 무마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사람들을 모두 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 우리가 좀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좀 쫄고 있었잖아요. 안 쫄았는데? 그래 나만 쫄았나? 그러신 것 같은데. 저 그런 말 사실이 없으니까. 저도 한 얘기는 없는데 전 늘 쫄아요. 그런 것도 이제 못하겠네요, 그럼. 뭐 그런 거 가지고 쫄면 되겠습니까? 천하의 정봉주 앵커께서. 쫄았다니까요. 쫄은 거 팩트인데 왜 그걸 안 쫄았다 그래. 아니, 우병우 수석이 그렇게 그 자체도 저는 그때 그게 이상했던 게 국민적 공분과 공감대가 있는데 왜 저렇게 도발적 자세를 취하나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 본인이 아주 나는 그 죄 없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일종의 그 무슨 전략이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네. 오히려 자기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앞에서는 강하게 보이는 전략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전략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국민적 과제예요.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조국 교수를 임명하자마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게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랬죠.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 시기가 묘해요. 임명하고 그 직후였었죠. 임명하고 이제 사실상 바로 했다고 봐야죠. 근데 표면적으로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끝났고. 그리고 임명권자를 수사하고 구속해야 되는 고충은 있었지만 마무리했다 그래도. 마무리도 했고 그리고 또 새 정부가 또 출범을 한다 그런 식의 표면적인 이유는 좀 얘기를 했는데 뭔가 조금 의심이 드는 거죠. 그 조국 교수가 딱 들어오고 이제 검찰을 개혁해야겠다 그런 민심의 여론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또 그리고 우병우에 대한 좀 마지막 검찰의 좀 석연찮은 그런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을 좀 토탈해 봤을 때 그런 걸 좀 종합을 해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번에 뭐 조국 교수가 들어오고 나서 뭐 김수남 총장이 좀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우려와 기대 반반 있다고 그 좀 이제 자막이 떴는데 저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영혼 없는 자막입니다. 네. 예. 뭐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대놓고는 그냥 뭐 괜찮다는 식으로 좀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검찰도 세대 분리가 좀 돼 있지 않을까요? 상층부는 좀 불편해하고 네. 오히려 그 부장검사 아래 수사검사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병우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안 된다. 네. 개인 비리까지 쳐야 된다.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결단하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그렇죠. 할 거거든요. 원래 수석이 비서실 아래 참모 역할들이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의지에 맞는 그런 인선이 될 거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정치인 출신들이 그 법무부 장관이 되고 예.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이 이렇게 되는 형태로 임명이 됐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꼭 그런 루틴대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외부에서 임명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뭘 알고 있는 듯한 눈초리인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네. 구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은 검찰 조직의 최고 탑은 검찰총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총장은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조직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검찰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전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기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상당히 개혁적이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좀 내부적 알면서도 개혁적인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훨씬 더 검찰 개혁에 훨씬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임명되고 나서요, 기자들의 일문일답, 검찰 지휘 수사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네, 직접 봤습니다. 봤어요? TV로 봤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춘추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민정수석,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죠. 예. 민정수석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를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것 자체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다. 그렇죠. 비리나 이런 있을 것 같은 것을 미리 솎아내면 오히려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95%의 검사들이 사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몇 프로의 수뇌부에서 정치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오명을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으면 신설되어지면 검찰이 법에 따라서 수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도 살고 비리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도 좀 장기적으로 안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개혁이 검찰이 살 길이라는 거 스스로 알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는 종양을 제거해내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 궁금한 게, 네. 자, 박주민 의원이 네. 우병우 특검법을 지금 발의해 놓은 예. 상태예요. 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과 관련된 정강, 네. 처가집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자 그때부터 그게 8월 13일, 1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6년 네. 그때부터 10월 26일 네.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는 그 약 한 2달 10일 동안 자그마치 1000통의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네, 수뇌부와. 네, 네.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나요? 다 해야죠, 사실은. 그건 오비일학일 수가 없고요. 예.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 수사 의뢰를 하자 하고 또 곧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예.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를 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냥 안부 전화가 아니라는 것은 일반인도 알 거거든요. 그런 게 일정한 검찰 수사 지휘에 대해서 관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어떤 수사에 형태든 지금은 현재
특별수사팀들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하는 신용만 한 걸로 보여지고요. 뭐 현재 죄가 있다고 단언하지 못하지만은 그 혐의가 있을 상당성이 있는 거예요. 개연성이 있기 그런데 때문에 이미 불구속 기소해버렸잖아요.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이 확정 재판과 달리 기소했다고 다시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른바 일사부재료의 원칙은 판결에만 미치는 거, 확정 판결에만 미치는 거지. 수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꽤 희망적 섞인 얘기를 하시네. 문제는 이제 그 수사, 초동 수사를 허지부지해서 예. 증거가 얼마나 남아있는가가 관건이겠죠. 교수님. 특검의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면, 특검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수사검사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뭐 검찰 안에서도 뭐 이제 뭐 훌륭한 검사들이 예. 많기도 하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뭐 검찰 내부에서는 뭐 일단 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검찰 하나만을 좌우하는 그런 자리도 아닌데다가 네, 또 검찰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또 한편으로는 일단 뭐 법무부 장관이 아직 미정인 상태니까 뭐 민정수석이 뭐 조국 교수가 뭐 됐지만 뭐 일단 법무부 장관까지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뭐 차기 검찰총장이 뭐 누가 되는지도 아마 관심사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재하 변호사님, 예. 결국 검찰 개혁은요 민정수석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적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후속 인선이 단행이 돼야 되는데 법무장관이 누가 갈 것이냐, 네. 또 검찰총장 누가 갈 것이냐, 그리고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예. 특검 멤버 중에 한 분 정도가 검찰총장에 가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김수남 검찰총장이 그 자진 사의회의에 하는 것은 길을 터주겠다. 저항이 아니고 길을 터주겠다. 저항하는 척 길을 터준 건가요? 왜냐하면 이 말하자면 검찰의 정치화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우병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본인도 약간 당당하지 못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예. 있거든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고, 민정수석은 직접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판단을 해서 대통령의